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용하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대부분이 휴가를 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조용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은 미국 시장 상승에도 연동되지 못하고 약세 출발 후에 버티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우상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사도 우리가 1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섹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커진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들이 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왔지만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게 나노 신소재다. 어떤 식으로 제가 좀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저의 영상을 보시고 나노 신소재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뭔가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뭐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출발을 할 때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올리면서 잔잔한 흐름적인 부분을 만들고 있다. 시장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뭔가 특별히 아주 강한 이슈는 없어요. 미국의 뭐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요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수요가 한국 기업으로 돌아온다, 이런 기대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기술주가 단발성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기술주들이 다 같이 두루두루 올라오는 흐름적인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딱 시장을 보고 느꼈을 때 뭐야 얼마나 올랐다고 또 윗꼬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셔서 천천히 끌고 가고, 지수가 빠지면은 나는 사야겠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딱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있어요.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들한테 81,900원 이하로 좀 사세요 매수를 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수가 빠졌을 때 기회적으로 잡아놓고 그냥 지수가 밀리면은 추가적으로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어차피 지수는 올라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6월 19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나노 신소재도 오늘 뭐 85,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언제 매수를 했냐, 6월 19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6월 20날 우리가 딱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수가 빠지면서 분할적으로 접근 평단 관리 하면서 평단을 관리를 하고 또 지지 구간을 만들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낼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져도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만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트가 완전 이제는 우상향을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보면은 KH 바텍이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요런 것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뭔가를 사자마자 뭐 승부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빨리빨리 돌려서 먹고 나와야겠다, 요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모아 가셔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빨리 먹어야 되는 거고, 기술주는 아직까지 뭐 기술주들의 뭐 상승의 모멘텀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천천히 느리지만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타로 뭐 VIP 방에는 앞타바이오를 시초가 매매로 딱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앞타바이오 시초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시초가가 지금 23,35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27,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요런 것들은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치워버리고,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6%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뭐 SDN 같은 경우에도 뭐 10%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빨리 잘 먹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먹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꾸만 기술주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먹어가지고 승부수를 띄운다라기보다도, 요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 직장인 분들이 그냥 바닥에 있는 거를 사서 꾸준하게 야금야금 올리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지금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1개월에 11만원꼴로 지금 3개월에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더는 안 받을 거예요. 딱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신 소재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미디어도 지금 보면은 뭐 바닥권까지 차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원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뭐 불기둥 같은 거 한 방씩은 볼 수 있는 거고, 바텍도 뭐 꾸준하게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삼성출판사 요게 굉장히 좀 지금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만 뒤에 교육주랑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KH 바텍 뭐 좋아요. 클래시스도 뭐 꾸준하게 뭐 야금야금 뭐 5%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할 것도 없다. 우리가 모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거고, 빨리빨리 먹을 거는 후루룩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뉴욕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미코바이오메드 뭐 요정도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라서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소폭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당분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약할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분간은 우상향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이 안 되고, 중국의 대기업 부도가 안 나고, 유럽 리스크해서 요 정도의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우상향하지 않겠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LG화학, 강세발, 2차전지 쪽 묵직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고, 요런 것들이 지금은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로봇 쪽이 강세가 나오고,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로봇 관련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쪽도 강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쪽도 무난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슈적인 부분 을 놓고 보면은, 뭐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42탓 인수 검토 뉴스가 있었던 부분, 그래서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인포뱅크라든지 퓨런티어, 이런 것들이 탄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골라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트렉스를 보더라도 차트가 워낙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워낙에 바닥권,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위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뭐 신규 상장이 한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포트 내에 지금 위치에서는 좀 배치를 해놓는 게 저는 가장 좋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구간이,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먹을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고 강조를 드리냐면은,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은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사셔도 된다, 아니면은 지금 뭐 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당장에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두 개가 메인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동안에 당연히 증시 대내 여건이 문제였던 부분이지 미래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내린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자율주행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로봇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선도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율주행이랑 이 로봇 두 개가 메인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좀 미리미리 담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풍력 태양광 쪽도 무난하게 뭐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기판 쪽이 반등이고, 조선 쪽도 실적 발표 후에 안도 랠리가 좀 나오지는 흐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조선 쪽은 어차피 빠르면은 올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원자재만 조금 잡히면 되는 거니까, 길게 보면은 뭐 조선 쪽도 뭐든 하시면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한다라기보다도 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눌렸을 때, 확실히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월요일 치고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오르는 종목들도 보이고 하는데, 특별히 지수가 강하지 못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온라인 교육 쪽 외에는 지금은 뭐 크게 보이는 거는 없어요. 최근에 두 번이나 강하게 움직인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발 이제 학원 못 가나? 이런 코로나 테마, 이제 학원 가면은 코로나 걸릴 수 있지, 그러면은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부모님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발 학원 못 가나 코로나 테마로 이런 기대감에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움직이는 거는 좀 달라요.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1살 내린다,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나이를 외국이랑 동일하게 하는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딱 태어났는데 1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나이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뭐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에너지 뭐 태양광 업적이 호실적 발표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다. 그래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은 향후에 물가 하락 안정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텔이랑 P&G 그 다음에 에브비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종목 차별화, 조별이 아니죠, 종목 차별화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말 동안 발표된 중국의 제조 구매 관리 지수도 49를 기록을 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위축세로 돌아선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될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랑 한국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라서 단기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개별 기업이랑 업종별로도 수출입 동향 체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1순위로 보는 게 자율주행 쪽을 좀 1순위로 바닥권에 있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좀 빨리빨리 승부를 볼 수 있는, 각자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딱딱 해야 돼요. 괜히 내가 100m 달리기 선수인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봤자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라톤 선수인데 100m 달리기 대회를 나가봤자 결과가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맞게 짝짝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는 단타가 좋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빠르게 그냥 당일 안에 그냥 초토화 시키고 끝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단타적인 거를 진행을 하실 분들은 요런 것들, 앞타바이오 요런 것들 한번 상승이 불기둥을 뽑아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서 딱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은 나는 바닥권에 있는 그냥 단타는 대응을 내가 뭐 일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바텍 이런 거, KH 바텍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클래시스 그 다음에 뭐 원준, 나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를 그려나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제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 뭐 1개월에 11만원 뭐 이렇게 하루에 뭐 3,667원 뭐 이 정도 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것들만 산다라고 하더라도 1개월에 뭐 11만원 뽑는 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앞타바이오도 뭐 16%대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뭐 10%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뭐 CS 베어링 이런 것들도 뭐 12만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한 달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회비는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다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뭐 회비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우선적으로 내가 저기를 가서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렵진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인지를 시켜 드릴 거니까 오셔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이 있었지, 그치, 오늘 시장에 저거지, 요런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오세요. 저는 항상 뭐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려운 등을 좀 제가 어떻게 좀 긁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에 앞서서 코퍼스 코리아도 지금 보면은 차트적으로 제가 좀 단타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패턴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오늘도 어느 정도 뭐 2,700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단타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 때, 양봉으로 돌렸을 때 그때를 좀 노려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항상 우리가 못 맞추는 거는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 거고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고점이 정확히 어디고 최하점이 정확히 어디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찍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시장 변동성이 항상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 지지점을 만든다라기보다도 좀 양봉으로 만드는 거를 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인 것도 딱 보면은 이게 코퍼스 코리아가 콘텐츠 제작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종학 프로덕션 인수를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김종학 프로덕션은 프라우스, 비랑 송혜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 태왕사신기,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게 막 남의 이렇게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마 이종석인가 막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있고 뭐 그다음에 옥중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뭐 70여 편을 제작을 했었고, 자체 기획 작품을 기준으로 10여 개 이상의 제작 라인업을 확보한 가운데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두 작품 외에도 내년도 이제 편성 작품으로 3편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미디어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외주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는 IP를 직접 보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직접 투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망하면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인 반면에, 대박이 나면은 이익도 혼자서 그냥 다 싸그리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이스토리, 뭐 킹덤 완전 대박이 났을 때 주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나면은 이익도 혼자 다 먹는 구조고,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박이 나니까 A스토리가 요것도 상승을 하는 이유적인 부분이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외주 제작 쪽이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때 제작비를 받아서 만드는 거고, 당연히 제작비를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망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기는 하지만, 뭐 이게 대박이 난다, 드라마가 막 진짜로 막 대박이 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지기도 좀 힘든 구조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인수로 코퍼스 코리아는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게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위치 매수가 잡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긴 말을 안 할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실 RSI 30 이하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평단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카카오 때문에 진짜 막 개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해야 돼요. RSI 30 이하 바닥권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난 여기서 매수를 분할적으로 1차 매수 접근을 하고, RSI 70 부근까지 올라왔네. 그럼 난 여기서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그리고 나서 RSI 30 이하 내려왔네. 지수가 이거 좀 별로 모멘텀이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내려왔네. 그럼 나는 한 번 더 사야겠다. 그리고 나서 평단 관리해 놓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카카오를 샀을 때 과연 RSI 30, RSI 지표상 어느 위치에서 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RSI 60 이상에서 샀구나, 내가 높은 데서 샀네, 이런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은 바닥권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상승적인 부분,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런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두 개의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매출이랑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일단 카카오 택시로 여러분들도 다 아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이 있기는 했는데, 지난해 IPO를 한 차례 미루더니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반반이라고 해요. 지금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반반이라고는 하는데, 이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다, 만약에 없으면은 정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헐값에는 못 판다, 그리고 웃돈은 쳐줄 수 없다는 원매자 간의 싸움이 좀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뭐 바닥권에 잡아놓은 상황,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